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는 것도 1순위일 수도 있지만 그냥 혐오스러운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해충들 좀 말씀드리자면 거미, 개미, 모기, 그리고 건연벌레 아니면 각종 쌀 같은 거 곡식류 잘못 들어오면 저곡 해충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그리고 정말 미세해가지고 안 보이는 막 먼지 다듬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좀벌레, 쥐며느리. 해충은 아니지만 쥐도 있고요.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배관 틈새 같은 게 마감 안 하면 뭐 거기로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후드도 밖으로 배관을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연기를. 거기를 망 같은 걸로 최초에 막아놨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비도 맞고 부식되고 하다 보면 철망 같은 게 약해져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퀴벌레 제일 많이 싫어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옮기는 거는 보통 다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식을 얘네들이 타고 다니고 막 건들고 포도해놓고 하니까 각종 안 좋은 살모넬라균이나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을 옮기는 거고, 피부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날리고 하다 보면 천식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뭐 호흡기에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식중독, 피부, 호흡기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동물은 시골의 축사 같은데 너무 많이 키우고 거기는 이제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건데, 사실 한두 마리 키우시는 걸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오히려 또 고양이 같은 애들은 바퀴벌레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키우시면서 뒤치다거리 하실 게 많잖아요. 뭐 얘네 배변 문제도 그렇고, 정말 부지런하셔서 그런 걸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좀 안 끼칠 수도 있는데, 동물들을 24시간 돌보시는 게 아니라 또 밖에도 나가시고 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배변 패드에 깔아놓고 한다 해도 배변 냄새라든가 그런 게 꼬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료 냄새가 꼬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화분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한두 개 키우시는 걸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데 베란다를 막 화단으로 해놓으시고 막 그런 분들은 등산 가셨다가 막 캐오시고 흙 그런 데서 담아오시고 하면 이제 개미 같은 거 딸려 들어오고, 사실 막 물도 주고 하면 얘네들이 흙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온 애들이 거기서 또 알도 까고 살 수 있고 환경 조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창문이 이 정도만 돼도 옛날 샤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샤시가 아닐 경우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 회색 플라스틱 같은 거 보이잖아요.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저기 위에도 빛이 들어오죠. 저 빛을 막아줘야 되는데 뭔가 껴서 막잖아요. 막았는데 열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껴놓은 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모헤어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도 있지만 아래 위가 꼭지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무슨 스포지를 껴주라는 데도 있고 물티슈를 먹기라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이런 라텍스 장갑 같은 거 껴도 돼요. 왜냐면은 물에 젖지 않고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커터칼 아니더라도 쑤셔 넣을 수 있는 꼬챙이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잘 내가 막았나 안 막았나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 자세가 나오면 이렇게 봤을 때 빛이 안 들어오면 돼요. 여기 옆에도 만약에 모헤어가 많이 파가 있으면 이렇게 한쪽 눈 감고서 봤을 때 빛이 들어오면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흔들흔들 하잖아요. 밀폐가 아니에요. 이렇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창틀에 끼는 스폰지 제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사서 여기다 이제 껴놓으시던가, 아니면 그런 거 제품을 사기 귀찮으면 뭔가를 꽉 뭉쳐서 테이프 같은 걸 막 감아서 여기다 이렇게 껴놓는 거죠. 대신 이제 물에 젖어도 되는 걸로. 요새는 청소하실 때도 이런 장갑 많이 쓰시니까 장갑 하나를 이렇게 테이프로 막 감은 다음에 꽉 끼시면 이게 딱 눌려요. 그러니까 이런 유격이 좀 없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창문은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 갈색으로 된 철제샷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이런 걸로 잘 안 되고, 제대로 막으려면 막 곤창부터 방충망까지 실리콘 처리 정도 해야 제대로 막혀요. 뭔가 구축에 대한 로망을 많이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돈인데 평수도 넓고, 그리고 거기 밑에다 막 러그 깔아놓으시고, 가보면 막 샤시가 막 철제고 막 바퀴벌레 막 떼용하고 저희 죽겠어요 막 이러시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뭐 구축이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샤시 같은 거는 좀 틈이 있나 없나 시공원 같은 걸 통해서 그런 틈새를 좀 막고 사셔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나방팔이 무조건 하수구랑 정화조예요. 무조건 저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랩 넣고 세면대도 해야 되는 거. 근데 세면대는 좀 일반적으로 하기가 잘 안 돼요. 좀 못하시면 업체 불러서 바닥 막고 세면대도 막았는데 그래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보통 창문에 어디 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마다 하수구가 딸려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 창문도 완전하고 하수구도 다 막았는데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변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변기 안에 이만한 경화조 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변기를 얹어 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거나 타일을 이거 까고 안 하고 그냥 위에다 타일을 또 깔고 이제 싸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정화조 관하고 정심이라고 변기에 딸린 고무 파킹하고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백시멘트나 실리콘을 처음에 이제 잘 해놓으면 떠 있어도 냄새나 벌레가 처음에 나오지 못하죠. 근데 쓰다 보면 이게 보면은 금가잖아요. 이제 냄새가 새어 나오거나 벌레가 거기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뭐 락스나 뜨거운 물이나 다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 하수구 배관에도 막 알도 까고 번식력도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부어주면 거기 있는 애들은 씻겨 가죠. 근데 또 밑에서 또 올라오죠. 근데 이제 만약에 트랩을 제대로 넣어놨다 그러면은 사실 뜨거운 물이나 락스 부을 필요가 없죠. 뭐 세면대도 그렇고 보통 이제 아파트 가면은 막 우수관 있거든요. 베란다에. 그럼 뭐 우수관이 이렇게 커요. 뭐 각종 그런 여러 가지 트랩들을 이용해서 이제 차단시켜 드리는 건데, 제일 기본은 이제 직접들도 하시는 이런 하수구 바닥 트랩. 물 내려갈 때만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차단돼 있고, 이런 건 이제 하수 배관에 꽂는 트랩, 그리고 뭐 저 싱크대도 트랩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바닥은 아니고 하수 배관용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은 제습기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거기 위에다 선풍기까지 같이 써서 항상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제습기가 없으시면 창문 항상 열어놓으시고 문도 열어놓으시고, 환기죠, 환기. 근데 이제 이게 창문이나 마금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는 조건은 사실 창문이 물리적 차단이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열실수록 좋죠. 근데 물리적 차단에 대한, 우리 집 창문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다, 그럴 때는 낮에 여시고, 보통 해충 야행성이 많으니까 해지면 좀 닫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여기 위에 제습 기능도 있고 화장실 건조시켜주는 그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좀 빨리 출시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초파리 솔직히 여름철에 무조건 있잖아요. 최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런 계절이 되면 여름철 29도 넘고 막 그런 날씨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알을 엄청 많이 낳죠. 과일이나 이런 데 막 알 낳고 마트 같은 데로 와서 우리가 이제 사 먹고 하면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갖고 안 들어와도 얘네들을 유인하는 강한 냄새는 효모예요, 효모. 빵이나 떡이나 밥이나 그런 거 좀 발효될 때라든가 아니면은 와인이나 맥주 상온에서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좀 지나면 효모 발생이 되면서 냄새를 막 풍기거든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집 밑에 쓰레기장, 재활용장이나 그런데 모든 배달 음식들도 사실 막 소스 그런 걸 쓰잖아요. 그게 다 효모 그런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엄청 발생이 된 애들이 이런 아까 창문 틈새 같은 데로 들어와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과일도 안 사 먹는데 왜 이렇게 초파리가 있어 하면은 그렇게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방치할수록 사실 초파리는 생기죠. 워낙 얘네들은 작으니까 1mm가 아니라 0.5mm 싸움이죠. 그러니까 예방하려면 틈새 잘 메꾸고, 과일 같은 거 물에 항상 헹궈서 놔두고, 껍질 같은 데 막 꼭다리 같은 데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온에 잘 놔두지 말고. 초파리 트랩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유인한 다음에 안에 이제 빠뜨려 죽이니까, 설탕, 식초가 유인시키고 가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빠지면 어쨌든 거기서 죽으니까 효과는 있어요. 농도를 더 높게 하면 더 유인은 잘 될 수도 있겠죠. 진먼지 진드기가 습도 55, 60% 이상, 그리고 온도로는 29도, 여름철 막 그럴 때는 엄청 번식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기 침대에도 살 거예요. 며칠 만에 알도 부화하고. 근데 뭐 케어하는 방법은 매트리스 케어해주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계속 이제 고온 스팀이나 아니면 전용 뭐 세척기 있어요. 근데 뭐 매번 이용하시려면 또 돈 비용이 나가시니까 침구류 같은 걸 많이 고온 세탁, 55도나 60도 이상으로 세탁을 하고 고온 건조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죽어요. 매트리스 같은 건 사실 세탁이 힘드니까 편법으로는 스팀 청소기 같은 게 있으면 100도 가까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조금 죽여준 다음에 촉촉한 기운이 있으니까 좀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준다든가, 그렇게 조금 케어할 수가 있죠. 아니면 스팀 다리미 같은 것도 좀 가능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는 방역업체들도 대부분 걔네들을 많이 꼽으니까 빈대죠, 사실 빈대. 빈대가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왜냐면 해외여행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매체들로 인해서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데리고 많이 들어오시죠. 에어비앤비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고도 가시고, 원룸 숙소 같은 데도 많이 퍼뜨리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빈대가 퇴치가 힘든 게 얘네가 한마디로 도망가요. 막 약을 어설프게 쓰면 바로
통으로 맞은 죽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땅에 묻어 있거나 하면 얘네들이 살짝 밟고 갔다 그러면은 더 깊은 데로 얘네가 베드버그인 이유가 처음에 딸려 들어왔을 때는 인간 피를 먹어야 되는 얘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나 침대 프레임에 무조건 살아요. 거기서 이제 점점점 번식을 해나가는데 조치를 잘못하면 예를 약을 막 뿌린다든가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막 연막탄 같은 거 잘못 터뜨리고 하면 얘네들이 점점 저기 어디 천장 위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디 콘센트 안으로 숨기도 하고 별의 별대로 다 숨어요. 숨고 나면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을 피를 안 빨아도 살아요 사실. 한 뭐 두세 달 안 보여서 퇴치 됐겠거니 했는데 또 나오고 막 그게 퇴치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빈대는 그냥 약만 뿌린다고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또 숨어있는 애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번식력도 높기도 하고 다른 집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집에 옮기면 안 되니까 막 방역복 다 입고 일일이 막 이런 거 다 포장해서 약품 처리하고 진짜 오염된 매트리스는 버리는 게 나아요. 약품 처리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다시 잘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작업 거기도 똑같아요. 빈대도 이제 고온으로 세탁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죽거든요. 일일이 다 하고 뭐 물건마다 다 약제 처리하고 한 다음에 다 묶어놓고 일정 기간 약제 효과가 제대로 있게끔 놔둬야 되고 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있는 데는 다 빨아들이고 막 그런 걸 다 해야 돼서 빈대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좀 틈새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각종 방충망 테이프라든가 아니면 문풍지라든가 다이소에서 튜브용으로 파는 실리콘 같은 걸로 범위가 적으면 그런 걸 좀 메꿔 보실 수도 있고 물리적인 차단 말고 또 환경적인 거 말씀드린 게 음식물 무조건 설거지 제때 하시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용기 같은 거 이렇게 깨끗이 세척해서 놔두시고 아니면 버리시고 그리고 습도 조절 잘 하시고 중고 물품 들이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약간 조금 약품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들이시는 게 좋고 특히 가구 같은 건 그런 환경적인 요인까지 좀 잘 하셨다. 마지막으로 약품 같은 걸 보통은 다 구비하고 계시니까 창틀이나 저 문 같은 데 밤에 이제 퇴근하시고 오시다면 열고 들어올 때 딸려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류성 살충제 같은 건 뿌려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2주에서 4주 이렇게 효과가 지속되니까 그런 주기로 이제 여름철에는 현관에는 좀 뿌려 놓으시는 게 좋죠. 변기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변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변기가 다 아시겠지만 이만큼 물이 있잖아요. 얘네가 물에서 죽진 않지만 변기 뜯어보면 요렇게 관이 있어서 거기 관에도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 내리면 쫙 내려가는 건데 거기를 뚫고 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알벤 암컷을 잡았는데 꽉 안 눌러 죽이면 그 알이 저 밑에 정화조로 가든 정화조가 없으면 시 처리장 쪽으로 가거든요. 안 죽은 채 가는 거죠. 우리 집에 다시 오는 건 아니고 저희 특청사는 좀 소수정예를 추구해요. 한 고객님께 찾아가서 케어를 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확실히 좀 하고 나오자 약간 그런 걸 좀 추구하거든요. 왜냐면은 사각지대가 있는 집이 있고 왜냐면 2, 3mm 싸움인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서식하는 바뀔 경우에 초기랑 뭐 두 번째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꼼꼼하게 일목에 잘 놓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진단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빌라고 이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사실 어느 건물이건 그리고 밖에는 다 바퀴벌레나 해충이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관리가 덜 되면 더 있을 수 있다 건물에. 그리고 집주인분이 같은 건물에 살면 잘 관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죠. 그냥 주택만 있는 것보다 밑에 이제 식당이 있으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벌레가 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일 수 있죠. 그래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밑에 식당이 있다. 잘 관리되는 식당이 방역업체 관리를 받으시면 뭐 이렇게 출입구에 스티커도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식당인지랑 오픈 주방이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서 집을 뭐 구하실 때 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추가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화단 같은 게 1층에 있는데 잘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법적으로 전기 방역을 소독을 하게끔
되게끔 돼 있는데 미만은 건물주의 재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는지, 건물이 잘 관리되는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은 벌레가 없는 환경의 집을 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시죠? 근데 사실 저층 건물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는 벌레가 더 있고 덜 있고 뭐 그런 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계단으로 다 타고 다니고 옥상에서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가 중요한 거지 엘리베이터 유무로 엄청 많고 적고 그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바퀴벌레가 살고 있다는 게 어쩌다 한 마리 나온 거는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더더군다나 이제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큰 바퀴들은 냄새를 남긴다거나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서식하는 뭐 독일 바퀴 이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박멸이 안 되고 같이 살게 될 경우에 간장 냄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간장 냄새가 아니라 조금 꿉꿉하다거나 비릿하다거나 텁텁한 냄새 약간 그런 냄새들이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해충들이 습도 예를 들어서 55, 60 막 그렇게 이상이면 살기 좋은 환경이 돼요. 번식도 잘하게 되고 굉장히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습도가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 덥기도 하지만 습도도 자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해충이 번식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햇빛이 잘 안 드는 집이라든가 단열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집이 노후화돼서 조금씩 누수가 있는 게 벽으로 조금씩 스며들면서 집안 전체가 좀 습도가 높아지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표적인 바퀴가 제일 작은 애가 이제 독일 바퀴, 약간 중간 사이즈들이 일본 바퀴, 먹바퀴예요. 그리고 가장 큰 애가 미국 바퀴인데 제일 작은 바퀴, 독일 바퀴가 집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서식하고 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알 낳고 살려고 해요. 나머지 애들은 보통 알 낳고 사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아예 안 사는 건 아니고 들어왔는데 산란기인데 환경이 너무 좋다. 그렇게 되면 걔네들도 서식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싱크대. 그래서 주방이죠, 주방. 왜냐면 사람도 음식은 안 먹어도 좀 버티지만 물 안 먹으면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을 쓰는 공간, 그리고 장을 짜서 넣은 거지만 안쪽에 이제 굉장히 숨을 공간이 많거든요. 폭이 좁은 틈새들이 많아요. 이 하부장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틈새 공간을 좋아해요. 뭐 서식 유무를 조금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밑에 여기 장을 열어본다던가 하면 이제 보통 서식을 한다면 열어봤을 때 얘네들도 계속 성장하면서 탈피도 하고 생애 주기가 끝나면 이제 사체로도 발견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외부 바퀴인데 어디 밖에서 약을 먹고 왔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숨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싱크대 밑에 같은 데서 많이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밑에가 깨끗하면 그래도 해충이 없는 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여기가 만약에 틈이 있으면 여기 틈이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리 갖다 여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바퀴벌레 사체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파리류들 사체는 좀 붙어 있고 바퀴벌레 사체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수구가 녹색 청테이프로 이렇게 막 감아놨어요. 저거는 약간 제대로 감지 않으면 약간의 틈 같은 걸로 파리류나 그런 게 올라올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싱크대가 이런 데가 녹슬지가 않고 코팅도 안 벗겨지고 멀쩡한데 여기 막 검은색 좀 눌러붙은 자국들이 있으면 그건 이제 바퀴벌레 배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경첩이 좀 노후화돼서 막 녹이 좀 쓸어있고 하면 사실 열고 닫고 할 때마다 뭐 녹가루나 나뭇가루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막 가루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퀴벌레 배설물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경첩 상태를 좀 보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이미 나왔다 가정하에 바퀴벌레가 최초로 들어오는 유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회식을 하다가 그 식당에 있는 바퀴벌레가 가방 같은 데 딸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중고 거래 같은 걸 좀 활발하게 하시니까 중고 가전이라든가 중고 가구 같은 거를 사셨을 때 그렇게 딸려 들어오기도 하지만 딸려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 집에 어떤 틈새가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의 수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하수구예요. 방금 이제 하수구 봤지만 잘 감아놓으면은 괜찮은 거고 잘 못 감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저런 거 자체가 없이 그냥 노출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하수구는 또 싱크대 말고도 화장실에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수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얹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하수구 자체도 어느 정도 방어력은 있는데 이제 차단 틀에 그거를 집어넣으면 방어력이 100이 되는 거죠. 구매하신 다음에 그냥 얹어만 놓으면 그것도 좀 틈이 생겨요. 고정시켜야죠. 뭐 실리콘이나 본드로. 그래야 이제 100% 안전한 하수구가 되는 거고, 이제 세면대 뒤에도 하수구가 있어요. 이 바닥이 저기가 보통 좀 틈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식 바퀴든 외부 바퀴든 하수구는 조금 막는 거를. 왜냐면 해충들이 하수구 타고 많이 올라와요. 특히나 외부 바퀴는, 외부라는 게 사실 뭐 동떨어진 외부가 아니라 이 건물의 옥상이나 지하에 좀 방치된 공간, 음침한 공간, 아니면 쓰레기장 같은데, 아니면 빌라에 바로 붙어있는 하수구 같은 거, 그런 데서 막 이제 계속 걔네들끼리 살면서 건물 타고 다니다가 이제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운이 없게 저는 이 집에서 8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올해부터 나와요.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문틈하고 창문틈이에요. 문틈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고무 패킹 하고 요 문면하고 이렇게 아무 벌어진 틈 없이 잘 붙어 있으면 문틈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태가 좋아요. 문틈 같은 데서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창문틈, 창문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모에어라고, 벌레가 들어오지 말라고 양쪽에 모에어가 있는 방충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쪽에 모에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창틀하고 만나는 지점이 막아주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건데, 이제 오래된 집은 모에어가 노후돼서 짧아지거나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에어가 없는 요 밑에 공간들이 있거든요. 저 아래 꼭지점, 위에 꼭지점. 여기는 밑에 꼭지점은 그래도 저 예를 들어서 벌레를 막아주는 막음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위에는 지금 없어요. 사실 저런 데들을 뭔가를 집어넣어서 구멍들을 막아주어야 바퀴벌레도 못 들어오고 모기 같은 것들, 날벌레는 오히려 더 잘 들어오거든요. 초파리나 이런 애들도 다 냄새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틈들을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틈, 창문틈, 그 다음이 각종 배관틈. 여기 이제 원룸이니까 사실 뭐 배관이 많을 건 없지만 저렇게 에어컨 배관이 있고, 보통 이제 업체에서 저렇게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좀 얇게 하고 가면은 잘 붙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수축 현상이 일어나서 실리콘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벌어지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가벽이 아니라 이렇게 꽉 찬 시멘트 벽이면 요 안에는 좀 벌어졌더라도 밖에 마감을 좀 잘하면 들어올 구멍은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 또 차라리 저렇게 배관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옆으로 빼면 좋아요. 근데 배관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잘 달았을 경우에 괜찮은 거고, 달기 좀 급급해서 마감 처리를 잘 안 하면은 그런 데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도 후드 배관이 그래도 뭐 마감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싱크대 상부 부분을 거쳐서 천장으로 나가는데, 그 천장으로 나가는 부분을 잘 마감을 안 해요. 거길 마감을 한 집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뜯고 이제 막는 작업을 해야 돼요. 좀 일이 커져요. 그리고 보일러 배관이 나가는 틈도 실리콘 마감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옛날로 갈수록 벌레를 차단하는 마음 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다 하면 그냥 이렇게 마감 처리를 꼼꼼하게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로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2, 3mm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다 확인했는데 잘 돼 있는데 그래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천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틈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런 등도 다 띄면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들어왔다 서식하려는 애든 아니면 외부 바퀴든 최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에서 타고 오거나 하수구에서 타고 다니는 건물이면 안에 있는 애들을 1차 방역 과정, 그리고 얘네들이 앓고 하면은 2차 방역도 가야 될 수 있거든요. 제습제는 효과는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근데 사실은 제습기가 효과가 좋죠.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제습기를 좀 추천드려요. 제습제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첫 번째가 환경위생, 한마디로 음식물 관리, 얘네들이 많이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제한적으로 살림 관리가 되겠죠.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근데 다들 깔끔하게 잘 하시려고 하지만 설거지는 기본적인 거고, 음료수 마시고 아니면 배달 음식 시키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놔두거나 그렇게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그거 자체도 이렇게 유인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나 생활하다 보면
뭐 각종 유기물들 막 그런 물때나 막 다 끼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얘네들한테 먹이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또 해야 되고, 중고 같은 거 들여오실 때 육안으로도 검사를 하고, 불안하면은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충제로 한번 이렇게 싹 뿌려준다든가, 스팀 청소기 같은 게 있으시면, 보통 해충들이 60도 이상이고 하면은 죽거든요. 항상 너무 벌레가 싫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집에 들여올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면 좀 도움이 되긴 하죠. 그리고 바퀴벌레를 예로 들자면 후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사람한테는 뭐 맛있는 냄새는 아니지만 그 냄새 자체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유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밀폐된 채 딱 그 시간에만 먹을 양만 조금씩 나오는 뭐 그런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습도 관리, 그런 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요새는 사실 물리적 차단이랑 그런 환경 관리랑 좀 거의 동급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얘네 습성 자체가 어쨌든 밖에 있다가 실내에 불빛이 있으면은 막 들어오려는 그런 습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만 관리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랑 물리적 차단을 어느 정도 같이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유튜브 뭐 검색하시고 하면 동네 다이소 가면 막 이것저것 많이 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방충망 테이프 같은 게 있겠죠. 보통 빗물 빠지라고 붙여놓으셨네. 이런 방충망 테이프. 저거는 일반이고 또 촘촘형이 있어요. 저런 데 조그만 초파리 같은 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더 쓰셔서 촘촘 방충망 같은 거 붙이시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는 틈이 없었지만 틈이 있으면 문풍지 같은 걸로, 제가 하나 뭐 그냥 좀 보여드리자면, 고무가 있어도 오래되면 이게 벌어져요. 그런 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딱 닿게끔 붙이면 틈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가보면 막 이런 데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막아놓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저거는 근데 사실은 외부랑 통하는 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막는 거는 사실 나중에 약 같은 거 하기도 조금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약이라는 게 얘네들이 다니는 길목에 놓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다음이 살충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천연 약품, 뭐 얘네들이 기피하는 계피라든가 뭐 피톤치드 그런 성분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막 오래 막 이렇게 잔류하진 않거든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제가 설명드리자면, 요거 첫 번째, 이건 이제 끈끈이죠. 약간의 유인제가 들어있어요. 이 끈끈이는 박멸은 아니에요. 개체수를 줄이고, 아, 여기가 얘네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용도예요. 그래도 효과는 있다. 이거 보시면은 테이프를 띄면 이제 유인제를 조금 여기 붙여놨네요. 그리고 요새는 제품을 또 많이들 사시니까 동목이자 같은 거 이렇게 짜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으시면 여기다 조금 더 도포해 놓으시면 더 와서 더 잘 달라붙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더 유인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저기 밑에 열었던 하부장 같은데 넣어놓고, 요런 데들, 이런 틈새들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보이는 게 싫으면 더 깊게 넣어주면 되시고, 얘네들이 여기 안에 많이 살거든요. 내려오려면 여기 통과해야 되니까. 아, 얘는 이제 동목이제예요. 근데 보통 이제 튜브형으로 팔죠. 그러니까 붙여놓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제품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얘는 12개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튜브 갖다가 막 짜면은 몇십 개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얘는 12포인트밖에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제한적. 그러니까 너무 개체가 이미 많은 집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집은 이걸 붙여놓고, 보통 효과가 제약회사에서는 뭐 3달 이렇게도 길게 얘기하지만, 그건 약간 실험적인 데이터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은 한 달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몇 달 방치됐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살아요. 되게 많은 집은 가보면서 이거 뜯다 보면 여기서 막 이렇게 기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 쓴 건 이제 좀 제거해 주는 게 좋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틈새, 그리고 만약에 저기 위에서 내려온다면 여기다도 좀 설치하면 좋죠. 하부장 열고 설치하고, 얘네들이 경첩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뭐 경첩 근처라든가, 얘네들이 이제 틈새, 몸 끼기 좋은 곳, 그런 데 위주로 좀 붙여놓으시면 되세요. 얘는 이제 에어졸인데 좀 세게 만들고 남게 만든 거예요. 잔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독일 바퀴에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독일 바퀴가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터 잡고 살았는데 1년, 2년 막 많이 살아서 얘네가 정말 꽉 찬 거예요, 얘네 개체가. 근데 이제 얘를 막 보인다고 막 뿌려버리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물총처럼 나가서 개 한 마리만 딱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직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죽는데 이렇게 분사되니까 벽면 같은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얘는 4주 지속까지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야행성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자니까 내가 물도 먹고 뭐 먹으러 나와야지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묻어 있잖아요, 약이. 그럼 이제 어떤 애가 그 약이 묻었으니까 신경계에 작용해서 애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럼 이제 냉장고 밑이나
특히나 뒤편이 얘네 집인데 집을 잘 못 가고 얘가 하면서 이렇게 기어오다가 이런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가 여기 묻어 있잖아. 바로는 안 죽지만 2시간 있다 죽었다. 근데 죽는데 알을 벤 암컷이면 알을 딱 떨구고 죽어요. 그리고 알은 보호막이 있어요. 이 약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40마리 정도가 이제 새끼들이 여기서 부화하는 거죠. 밑에서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큰 바퀴에 쓰시는 거다. 독일 바퀴는 독먹이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독먹이제로 얘네들이 한 마리가 먹고서 자기 집으로 가요. 왜냐면 그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있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먹고 가서 토하면 막 지네끼리 또 나눠 먹고 같이 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독먹이제도 얘네들 길목이나 서식지에 잘 나서 한 번에 얘네들이 여러 마리 한꺼번에 죽게끔 해서 첫 회나 2회나 뭐 늦어도 한 3회 정도에 다 박멸을 싹 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박멸을 못 시키고 조금 남아있고 박멸을 못 시킨 채 얘네가 또 번식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이제 독먹이를 잘 안 먹어요. 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긴 해. 제든 제초제든 막 그런 것들이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곤충한테도 신경계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약간 신경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이것도 발암물질이라고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애기라든가 그리고 또 피부도 약하잖아요. 그런 애기들이라든가 애완동물이 있는 그런 집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도 방문해보면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고객님한테 여기 가나요 안 가나요? 여기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다 물어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긴 안 들어간다 그런 데만 하시면 돼요. 애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미세한 간을 갖다가 작업을 하니까 이런 데 안에도 다 넣어요. 한마디로 안 키우시는 댁은 약을 총 100을 쓸 수 있다면 뭔가 키우시는 댁은 50밖에 못 쓰죠. 특히나 고양이는 뭐 한 40밖에. 왜냐면 고양이는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살충제가 퍼메트린이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예요. 이제 고양이는 근데 그 성분을 해독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는 댁은 특히나 뿌리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살충제 사용이 제한된다는 건 한마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물리적 차단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회사랑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저는 원래 제약회사를 10년 다녔었고요. 그 뒤로 닭발이랑 곱창 배달하는 그런 배달 전문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다가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을 때쯤에 지인이 청소업을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청소업체 팀장으로 기술을 배우고 현장 경험을 쌓아갔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특별하게 케어해드리고 싶어서 특자를 넣고 청자가 청소의 청자가 이제 맑을 청자 그러니까 이제 맑게 만들고 싶다. 그런 줄임말로 특청사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이제 청소 업체를 하다가 방역이 보이더라고요. 방역 업체 이제 팀장으로 취직을 해서 배우는데 그 와중에 또 운명적으로 방역 업체 대표님이 청와대 방역 입찰을 따신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방역 팀장으로 일하고 운이 좋게 또 서울시청 남산별관 해충 방역 업무도 1년 정도 담당하였고 현재는 서울 수돗물이죠. 아리수 본부 해충 방역을 3년째 현재 계속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요식업체 주방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직접 주방 일을 봤기 때문에 요식업체에서 방역 의뢰가 오시는 거나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이 방역 의뢰 오시는 걸 세심한 방역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